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리거나 밤에 다리가 쑤시는데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식사량을 줄이고 배고픔을 참으며 매일 애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 전 단 15분, 두 가지만 챙기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16년 동안 식후 불편함으로 외식조차 포기하셨던 분이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제품도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량만 신경 쓰시는데 그건 절반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급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졸리고 손발이 저리며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15분 전에 몸을 미리 준비시키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의 불안과 피로를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시면은 내일 점심부터 당장 달라지는 몸의 신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올 기록법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 밤에 찾아오는 다리 불편함, 이 모든 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정호 박사입니다. 82세 박정수님은 용인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16년 동안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으로 매일매일이 버거우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내내 눈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 오후 내내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은 밤에 다리가 쑤셔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했고 외식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이 밖에서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조심조심 먹어도 불편한데 밖에서 뭘 먹으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수치를 잡으려고 약도 바꿔보고 운동도 늘렸지만 식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목이 말라서 집은 건데 성분표를 보니 당류가 연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집에 가져와서 점심 먹기 15분 전에 한 팩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몸이 편했고 오후까지 활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자 확실히 달랐습니다. 며칠을 이어가자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다리가 덜 쑤셨습니다. 잠도 전보다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님은 그때부터 작은 수첩에 식전 루틴과 식후 느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두유만 마시고 어떤 날은 달걀을 추가해 봤습니다. 달걀을 함께 먹은 날은 오후 피로가 더 적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달 뒤엔 수첩이 기록으로 가득 찼고 석 달 뒤엔 친구들과 외식도 다시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식사 15분 전 두 가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과 타이밍의 비밀을 놓치게 되고 뒤에 나올 기록법까지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30년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복잡하고 비싼 방법보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정수님처럼 16년을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전 루틴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위 배출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식후 상승 곡선을 부드럽게 눕혀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몸이 급하게 반응하는데 단백질을 먼저 보내면은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국내외 임상 연구를 보면은 식사 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했을 때 식후 반응이 완화되는 경향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식전 단백질 섭취가 식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82세 박정수 님도 식전 무가당 두유를 도입한 첫 주에 식후 졸림과 저림이 동시에 완화되는 걸 느끼셨습니다. 수첩에 별 5개를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당류 0 또는 이리아 제품을 선택해서 한 팩만 섭취하는 겁니다. 200ml면 충분합니다. 고소한 맛이라는 표기가 있으면은 당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 표기 순서도 중요한데 앞쪽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드시는 두유가 무가당인지 바로 확인해 보실래요?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완전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 속도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인데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 완벽해집니다. 단백질과 적정 지방을 식전에 소량 섭취하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진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이 소화 속도를 늦춰서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방은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달걀 1개 정도의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박정수님은 두유와 완숙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서 오후 피로가 확 줄었다고 수첩에 기록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는 오후에도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완숙 1개를 간 없이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소화 속도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마요네즈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마요네즈는 불필요한 열량과 지방을 더하게 됩니다. 달걀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전 달걀 1개를 매일 이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전이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준비해야 몸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5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백질이 소화되고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전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관련 반응이 먼저 시작돼서 급격한 상승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크레틴은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단백질 섭취로 미리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효과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박정수 님도 처음엔 식사 바로 직전에 먹었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러다가 15분 전으로 타이밍을 바꾸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면서 식후 졸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적으셨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 알람을 고정으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점심을 12시에 드신다면 11시 45분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본 식사와 동시에 먹으면 효과가 약해지니까 반드시 15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계에 15분 알람을 추가해 보실래요? 처음부터 3끼 모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점심 한 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가 이틀 만에 포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첫 주는 점심만, 둘째 주에 한 끼 더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확장하는 겁니다. 박정수 님도 점심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뒤 오후 컨디션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둘째 주엔 저녁을 추가했고 셋째 주엔 아침까지 확장하셨습니다. 1주챈 점심만, 2주챈 아침이나 저녁 중 하나 추가, 3주챈 3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3끼 모두 하려고 하면 준비물도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많아져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한 끼씩 늘려가면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번 주 점심부터 한 끼만 먼저 실행해 볼까요? 식전 루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량과 속도가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아무리 식전에 두유와 달걀을 먹어도 본 식사를 급하게 과식하면 소용없습니다. 천천히 씹고 한 끼 총량을 조절하면 식후 반응이 완화된다는 생활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천천히 먹은 그룹이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식후 상승폭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씹는 횟수가 많아지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소화 효소가 미리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와 장에서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겁니다. 박정수님은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씻겨 소량 조절을 병행하셨습니다. 처음엔 15번이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포만감도 빨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을 작게 바꾸고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으로 호흡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식전 루틴을 믿고 과식하면은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유와 달걀이 만능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식사량과 속도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씹는 연습을 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기록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치를 직접 재지 않더라도 졸림과 저림 같은 체감 기록만으로도 변화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박정수 님도 식전 섭취 여부와 식후 느낌을 메모하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두유만 먹었는데 졸음이 왔고 어떤 날은 달걀을 추가했더니 오후까지 개운했다는 식으로 적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몸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게 됐습니다. 식사 전후 기분과 졸림 정도를 별점으로 간단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라도 빼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 달 뒤에 수첩을 펼쳐보면은 여러분 몸의 변화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늘부터 적어 보실래요? 이제 생활 전반에 어떻게 녹여 넣을지 확장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먼저 정돈하는 게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은 하루 중 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이 제대로 잡히면 하루 전체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주니까 미지근하게 든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돕는 겁니다. 팔 돌리기, 허리 비틀기 정도만 해도 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식사 15분 전에 두유와 달걀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속도를 급하게 만들 수 있어서 식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알람을 기상 시각과 아침 식사 15분 전 이렇게 두 개로 설정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기상 알람이 7시라면 아침 식사 알람은 7시 45분으로 설정하고 8시에 식사를 시작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루틴이 정해지면 몸이 시계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아침을 걸으면은 점심때 과식하기 쉽고 하루 전체 리듬이 깨집니다. 점심은 외출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식이 많아도 식전 루틴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온 보관 가능한 무가당 두유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시원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즘 나온 제품들은 상온 유통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방에 두유 한 팩을 상비하고 달걀은 집에서 미리 삶아서 아침에 챙겨 나오면 됩니다. 보온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가시면 점심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점심 먹기 15분 전에 조용한 자리를 찾아 천천히 드시고 본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 휴게실이나 카페 한쪽 자리에서 10분만 시간을 내면 충분합니다. 동료들 눈치 보이신다고요. 건강 챙기는 건데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기면은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점심 전 15분을 확보할 자리를 미리 정해볼까요? 습관적으로 가는 자리가 생기면은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녁과 야식 관리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대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소비하지만 저녁엔 대부분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니까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과일과 간식은 식후 멀리 두고 늦은 시간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녁 늦게 드시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수박, 포도감 같은 당도 높은 과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전 루틴을 챙긴 후 천천히 식사하고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 소화도 돕고 반응도 안정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집 주변 골목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산책이 어려우면 설거지 하거나 집안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6시든 7시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마켓에서 제품을 고를 때 성분표만 읽을 줄 알면은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류 수치와 원재료 표기 순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 표기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오니까 앞쪽에 설탕, 액상, 과당, 물엿 같은 게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영양성 분표에서 당류 수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0 또는 1 이하면 안전합니다.
당류형 또는 1 이하 제품을 고정 선택으로 정해두시면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으로 정해두고 그것만 사는 겁니다. 두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우유 등 다른 제품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류 수치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소 즐겨 사는 제품의 당류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은 오늘 마켓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별로 확장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끼니를 늘려도 부담이 적습니다. 1주챈 점심만 실천하고 몸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졸림이 줄었는지 저림이 나아졌는지 체크합니다. 2주챈 아침을 추가합니다. 점심과 아침 두 끼를 챙기면서 오전과 오후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3주챈 저녁까지 확장해서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겁니다. 주 7일을 목표로 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주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한 끼로 줄여도 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약속이 많은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이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번 주 계획표에 체크칸을 만들어 보실래요? 달력에 동그라미만 쳐도 성취감이 생깁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못 자면은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식사 조절을 해도 반응이 불안정해집니다. 늦은 밤 화면 노출을 줄이고 잠들기 전 간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같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끄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에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비타민 생성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만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면 밤에 숙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잠드는 시간이 일정한가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포기하기 쉽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서로 응원하며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시작해 보세요. 비교나 압박 대신 격려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못했다고 구박하지 말고 내일 다시 하면 된다고 응원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식전 루틴 인증을 올려 서로 응원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사진 찍어 올리고 댓글로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시작할 동반자가 떠오르시나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크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식후에 급격한 반응이 완만해지고 졸림과 저림 같은 불편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배고픔을 참으며 양만 줄이면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다가 폭식하고 다시 자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속도를 조절해서 몸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한 하루가 차분해지고 활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후마다 졸림이 찾아와서 낮잠을 자게 되고 활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손발 저림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외식이 두려워지고 일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줄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후에도 눈이 맑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오후까지 활기가 이어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어서 다음 날 아침이 상쾌합니다. 외식도 자신 있게 즐길 수 있고 친구들과 약속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여유로워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식사 15분 전 두 가지 습관에서 나옵니다. 단 15분의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 두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넣어두세요. 내일 점심 한 끼부터 식전 15분 루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15분 전 알람을 지금 바로 설정해 보세요. 12시에 점심 드신다면 11시 45분 알람입니다. 첫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이어가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식후 졸림이 조금 덜한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식후 졸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오후에 낮잠 안 자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손발 저림도 완화되고 밤에 다리 불편함도 덜해집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외식도 다시 즐기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수첩에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박정수님처럼 작은 수첩에 식전 루틴 여부와 식후 느낌을 별점으로 표시하세요. 한 달 뒤에 펼쳐보면 여러분의 변화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 기록표 예시와 실제 체감 변화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조합이 가장 좋은지, 외식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켓에서 꼭 피해야 할 제품과 추천 제품 리스트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식전 15분 루틴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든지 물어보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